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서초의 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준택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요즘 삼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아침 저녁 뉴스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제 상황을 보면 이제 제목을 잘 잡았더라고요. 뭐 채널 A나 뭐 중앙 이런 데서 여사, 집사, 법사 한날 한시에 불렀다 뭐 이런 제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일단 어제 김건희 씨 두 번째 소환을 했는데 지난번처럼 14일이었습니까? 그때처럼 진술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몇 시간 한 7시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 한 3시간 정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제 그 관심이 혹시 3명을 동시에 불렀기 때문에 네. 대질 신문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대질 신문은 없었고 그 평소 예상했던 수준대로 각자 답변하는 태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닐까 싶고 네. 대질 신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대질 신문을 위해서 동시에 부른 것이 아니고 서로 말을 맞출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네. 동시에 불러서 각자 따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살에 먼저가 있고 이게 약간 순차적으로 가면은 그 사이에 말이라도 좀 맞출 수 있으니까. 예, 또 변호인들 사이에 또 아. 말이 전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아예 그 기회를 막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이 대질 조사라는 게 우리 뭐 영화에서 많이 봅니다만 대질 조사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되는 어떤 수사 기법입니까? 아니면은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지 이런 수준의 어떤 기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마지막 기법이라고 봐야겠죠. 마지막 수단. 보통 시행하는 이유가 한쪽은 인정을 하고 한쪽은 부정을 하는데 네. 이 누구 말이 맞는지 애매할 때 네. 진술하는 태도라든가 네. 또 표정을 봐가면서 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 그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걸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방식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술이 어긋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것이 대질신문이다. 예. 하지만 어제는 그냥 서로 말 맞출까 봐 혹시라도 해서 그냥 각자 불러서 각자 조사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예,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어제는 더더구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네. 집사나 법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줬을 때 네, 네. 그때 대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각자 부인을 하거나 네. 수사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부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대질 조사를 해야 할 이유는 그렇죠.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나토 3종 세트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려진 뭐 스스로 인정했죠. 서해건설 측과 그리고 또 서모 씨 같은 경우 그 시계를 줬다, 뭐 넥타이를 줬다 했던 그 서모 씨는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건 알겠는데 반면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건진법사나 김예성 같은 경우 김예성은 이미 구속까지 됐죠. 그런데 여전히 김건희한테 약간 유리한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입장을 스스로 견지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목걸이 뭐 이런 거 받은 뭐 기억이 없다 혹은 뭐 받았어도 잊어버렸다 등등 하고 있는데 이 후자 쪽은 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걸까요? 아마 앞쪽에서는 사업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서희건설 그리고 서모 씨. 예. 네.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온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리를 발휘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자기 사업체를 어떤 보존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좀 부정하는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인간관계를 유지를 해왔고 그리고 또 그 잃어도 네. 특별히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의리를 한번 발휘해보는 그런 것일 것 같고 또 증거 역시도 아주 명백하게 네.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불기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연을 기대하면서 저렇게 버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영장까지 발부가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모아 보면은 결국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 가면 그때는 자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가서 자백하면 더 불리해지는 거는 확실한 거죠. 예, 맞긴 맞겠지만은 네. 그래도 일단은 아마 버틴다. 예,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아. 쉽게 자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점이 있네요. 서희건설과 서모 씨는 어쨌든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사업 이런 현안들이 있으니까 건진법사나 김예성 씨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그 차이가 있었군요. 결국은 다 불겠죠. 나중에. 예, 그럴 것 김예성. 같습니다. 네. 건진법사 경우에도 지금 어제도 뭐 부정을 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 목걸이와 함께 전달했던 샤넬백 이게 김건희 여사의 비서에 의해서 뭐 상품으로 다른 교환되는 걸로. 이 과정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물품을 받고 좋아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전달했던 이 과정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 처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됐던 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네. 그런 정황 증거들을 모았을 때는 네.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부정해도 기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법정 가서 유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준 사람도 이제 나도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 형량을 좀 적게 받고 싶다라는 네. 그런 욕심 때문에 네. 결국은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특검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어제까지는 어쨌든 건지법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구속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 이게 참 다르잖아요. 일단 윤석열은 드러 누워 있어요. 들어놓고 조사를 안 받는 전략으로 꾸준히 가고 있죠. 심지어 자기 재판도 안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일단은 나가긴 나갑니다. 가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둘 다 수사에 협조 않기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사와 결과적으로. 재판에 협조 않기는 똑같은데 태도가 왜 다른 것일까? 김건희 여사마저도 함께 그런 뭐 속옷 투쟁을 한다든가 네. 출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너무 여론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 취하지는 못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은 보통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법정에서도 모든 증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재판도 이제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겠구나.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네. 어차피 유죄가 날 것이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버텨서 네. 뭐 상남자 같은 모습도 보이고 네.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김건희 마저 안 나가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재판에 나가봤자 더 이상 실익이 없는 상황. 예. 그래서 차라리 탄압받는 모습이라도 보면서 남은 몇 주 안 되는 지지자라도 결집시키겠다 이런 전략들. 예. 근데 저는 제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이 V0였잖아요. 유는 V1 그 예. 밑에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김건희 씨가 나가서 검찰 조사에 일단 어떤 식으로든 응하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발언 그 한도 내에서 윤석열이 이어달리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김건희가 말하는 걸 일단 보고 허락받고 그 다음 순서에 윤석열이 나가서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발언하려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서 안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못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럴 어떻습니까? 겁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못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네네. 재판 부분은 안 나가는. 안 나가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네. 무슨 말을 해도 혐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윤석열 그 네. 피고인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 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국민들의 동정심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차이가 날 겁니다. 네. 네. 법정형은 무기징역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과거 재판 사례를 보면 그 살인까지 저질렀던 네. 전두환 씨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처신을 잘하면 무기에서 좀 감형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기형으로 감형이 가능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다 보면 여론이 약화돼서 네. 재판부 역시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직위원 판사도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심지어 직위원도.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네. 무기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법을 고쳐서 네. 내란 외환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네. 지금 법을 바꾸려고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통과됐을 때 결국은 윤석열 그 피고인은 나중에 어떤 정권을 만나더라도 사면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밖에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의 실패라고 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전두환이라는 정말 안 좋은 선례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거나 최소한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었더라도 그래서 나와서 골프 치거나 29만 원밖에 없다고 헛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 탄생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시는 예,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다시는 어떤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으려면 네. 본인은 전두환보다 덜 나쁜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라도 네. 엄벌을 뭐 제대로 하고 네. 또 어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네. 죄가 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많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어제 사실 이제 오전에는 공천개혁 관련해서 김건희 씨한테 조사가 있었고 오후에는 도이치 관련해서 뭐 조사가 있었다고 일단은 그렇게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이치 하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이 생각이 납니다. 가로 열고 심우정, 김주현 수석. 예. 네. 이 사람들은 도이치 명백하게 다른 공범들은 뭐 권오수부터 해서 다 유죄 실제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이었으니까 뭐 무혐의로 그냥 풀어져 버렸는데 검사들이 이렇게 죄 짓고 그냥 사퇴하고 집에 가면 지금 뭐 변호사 개업해서 돈 잘 벌고 있다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사실 이제 법감정상 굉장히 국민들은 불편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혹은 검찰 출신으로서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겠고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지금의 검찰을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 검사들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네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뭔가 처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방법이 뭘까? 아마 그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반드시 양심 있는 후배 검사들 중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네네. 그것을 어떤 그 상부의 인사권을 토대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걸 힘으로 왜곡을 시켰던 네. 그 상급자들을 저는 직권남용죄로 아, 입건해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권남용. 예. 그 당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퇴했던 그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뭔가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원석 그렇죠. 이원석 총장이 그 2년 내내 그 야당을 탄압하는 데에만 힘을 썼고 네네. 본인이 직접 쓴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아랫사람이 쓰는 것을 막지를 못했을 때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명예를 보존하는 수단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수사를 제대로 한다. 세게 한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본인이 그 보였던 그 반응 이것이 사실은 아래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실과 그리고 그 저 중앙지검 차원에서 네.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잘못 이루어졌음을 시인하는 거나 다름없는 네. 그런 뭐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을 뭐 목격했던 후배 검사들이나 혹은 지금 뭐 그 김건희와 김주현 수석이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심우정과 또 김주현이 여러 차례 전화했던 보도들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어쨌든 도이치를 다 무혐의 처리해준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처벌하라는 여론이 여전히 강한 것 같아서 예. 여쭤봤습니다. 밑에서부터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상부에서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네. 뭐 아마 저는 입증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약간 좀 다른 건데 이제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이게 증명해내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오고 간 돈이 찍혔다거나 뭐 문자 혹은 녹취 이런 게 있으면 아주 깔끔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김영선 뭐 해주라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김영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수사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뭐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는 나는 단순 의견 개진이었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뭐 그냥 응원한 거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뭐 남용할 권력조차 없어서 이런 로직으로 가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 어떻게 제대로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명태균 씨 진술
네. 또는 여러 주변에 본인이 스스로 남긴 녹취. 대화, 네, 녹취록에 네, 남아 있는 있죠. 윤석열의 대화로 입증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는 확실하게 입증됐고. 다만 그 부탁을 받고 그 어떤 정당 내 공천관리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전 의원 네, 네. 여기가 좀 네네. 진술을 좀 제대로 해주면 입증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데 윤상현 전 의원이 그렇게 철옹성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최근에 어떤 약간. 국민의 어떤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네. 태도를 비춰보면 네. 아마 늘 이기적인 입장으로 살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아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수사에 좀 협조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고 네. 거기에 협조가 있었을 때 또는 네. 설령 협조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네. 분명히 의사 개입에 의해서 네. 그 어떤 그 비정상적인 네. 공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누군가 공천관리위원들 중에 윤상현이든 위원들 아, 당시 누군가 협조가 위원들. 있을 때 네. 저는 뭔가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는 저는 몰라요. 권한도 없었어요. 그냥 응원만 했어요. 이러면서 사실상 윤석열한테 다 떠넘기는 듯한 모습으로 본인만 빠져나간 듯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돼서 예.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 주변의 증언들이 저는 있다면. 기소가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국힘 당사 압수수색을 어저께 재시도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담겨있는 500만 당원들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 사찰, 국민 사찰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의원님 이게 어떤 당이든 일단 당원 명부 턴다면 기분 나쁘죠. 그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게 전체 다 털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관에 입당한 사람들이나 약간 좀 의혹이 있는 그 부분만 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였어요? 비대위원장 발언.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늘상 해왔던 일인데 이제 민주당 와서 향해서. 국힘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어떤 그 내로남불의 표본 정당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어떤 국힘 그 당원들의 명단을 전체를 다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단과 네. 국힘에 있는 그 명단을 대조를 해서 네. 실제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맞는지 비교를 일부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마치 탈취를 시도하는 것인 것처럼 일부러 비교를 좀 해보고 실제 그 인물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거짓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압수수색 그 기한이 내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이렇게 강력한 저항으로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운동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막으면 못 하는데 이런 경우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다시 발부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다시 발부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특검이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심이 듭니다. 또 막을 거고 결국은 실익이 없다.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또 저 국회의원들 당원들을 다 드러내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마는 네. 지난번에 윤석열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한 명 드러내는 것도 네. 욕심대로 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보면 그렇죠. 아마 이것도 집행에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지만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증거로 입증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그래도 아쉽지만 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실제 그 신도들이 이제 당원 가입 그 신청서 쓰는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좀 나온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쪽으로 수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네. 판단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역시 또 증언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면서도 참 어렵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DJ 묘역 참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추모식도 있었고 묘역 참배라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8.15 나오자마자 DJ 묘역을 찾은 상황 어떻게 정치적으로 읽고 계세요? 아마 뭐 이제 정치 활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뭐 그런 신호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어제 그 추모식 그 네.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네네. 어제 그 길을 가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한 분을 빼고는 네. 정치적인 명사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네. 원로를 비롯해서 또 현직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렇죠. 다 모여 계셨는데 그 자리에 아마 본인이 같이 나타나면 조금 부담스러운. 관심을 좀 끄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홀로 독자적인 참배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군요. 예. 네. 워낙 DJ는 우리나라 그 정치에서 굉장히 이게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 DJ 묘역을 첫 행보로 가는구나. 그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뭐 내년 지방선거 혹은 뭐 보궐선거 뭐가 됐든 국민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직진하시는 분위기예요. 약간 쉬었다가 다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냥 바로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년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아마 당연히 나오려고 하실 것 같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국회의원 순서로 네.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자리에 아. 도전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성의 순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인기가 큰 순으로 그렇죠. 하되 서울시장. 다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네. 아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서울시장 어떻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십니까?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네, 솔직히 아무도 아마, 몰라요, 사실은요. 제 내년이요. 판단이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은 예. 그렇군요.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국민 전체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데 네. 어떤 지금 조국당의 지지율이 4% 수준, 3% 4% 수준을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어떤 서울 시민, 민도가 높은 서울 시민들의 어떤 절반 가까운 그 지지를 받는다는 것, 그게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국 혁신당이 수권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 후보도 전력을 다해서 싸웠을 때 이길 가능성이 50%가 좀 넘는 수준에 불과할 텐데 항상 어렵죠. 조국당 대표가 나와서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네. 물론 민주당이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겠지만 집권 여당이 어떻게 소수당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좀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조국 대표의 어떤 인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질문을 받아서 한마디 했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비판을 받더라도 네. 뭐 솔직히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니까요. 네. 조국 대표가 그동안에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잘난 외형적 요건 이런 걸 떠나서 실질로 따져보면은 검찰로부터 지나치게 과잉된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잘못보다 훨씬 심한 그런 처벌을 어떤 받았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측은지심, 동정심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조국당의 어떤 그 창당 목적이 가장 중요한 창당 목적이 검찰 개혁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죠. 두 가지 문제인데 이번에 조기 사면으로 측은지심, 동정심 이미 국민들은 갚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네. 가을에 네. 이미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할 것 같다. 네. 지난 총선에서 누렸던 인기, 지금의 인기보다 낮아지는 일이 있어도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백한 어떤 정치적인 명분이 있었고 뭐 조국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해소됐기 때문에 과거만큼 큰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누가 해도 참 어려운 서울시장 자리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합당 가능성도 이렇게
그 정치 구단이시잖아요.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며칠 전에 이미 깔으셨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합당 가능성? 당연히 합당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당을 해도 지는 지역이 있고 합당을 안 해도 이기는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수도권에서 5%의 표가 네네. 분산됐을 때 네네. 그 5%에 의해서 지고 이기는 선거가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민주진영의 합당이 성사가 안 돼서 네. 단일화가 성사가 안 돼서 네. 국힘에게 의부지리를 잇게 하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네. 합당으로 가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국 전 대표도 어제 그 방송에서 어쨌든 민주당이나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길에 우리가 방해가 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합당되기를 희망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합당 희망. 네, 알겠습니다. 제목 한 줄이 나왔습니다. 국힘 전당대회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건 뭐 오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일단 좀 보기가. 예. 현재까지 관전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그 토론회를 안 봅니다. 그쪽을.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본인들 흥미가 없어서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리가 있겠습니까? 네. 다만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흐름만 좀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탄핵 반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두 후보가 네. 나란히 1, 2위를 할 수 있고 김문수 장동혁. 예, 네. 탄핵을 탄핵을 찬성했던 뭐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3, 4위를 달리는지 네. 이 현상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편하게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만 생각하면은 참 좋은 일인데 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그렇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좀 정상성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참 아무튼 제가 늘 이제 몰랐습니다. 국힘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거의 자주 꺼내는 얘기인데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나름의 자정작용이 좀 있었던 어쨌든 나름의 뭐 역사가 있는 보수 당으로서 보수 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의원들의 발언이나 심지어 표정 이런 것들이 아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마저 갖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퇴행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국민의 민심을 잘 얻는 그 상태에서는 본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떤 정말 그 중도에 네네. 정말 정상성, 상식성을 가진 그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희망이 없다 보니까 자포자기 상태인 것이고 자기들끼리 끼고 도는 네. 이런 식의 뭐 이런 행태들을 보이는.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정도가 아마 그래도 그 좀 희망을 네. 기대하고 거기를 향해서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만 보면은 정말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전체에서도 뭐 1, 2위를 왔다 갔다 하지만 특히 국민의힘 뭐 당원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어서 예. 그런데 혹시 이게 당원이 80, 여론조사가 20이라고 이번에 하는데 여기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 가능성도 혹시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김문수 후보가 홀로 50%를 차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1등은 하더라도 그렇죠. 장동윤 후보가 뒤쫓아가고 저 탄핵 찬성했던 후보 2명이 10%대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 50% 과반수를 넘기지를 못해서 네. 아마 결선으로 가게 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정청래 대표가 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냉랭하더라고요. 악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이제 언제쯤 악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전망해 주시면. 정청래 대표님이 성품이 좀 강하시죠. 소신도 강하고 강한 분이긴 하지만 선거 당시에는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입장을 살짝 바꾸셔서 뭐라고 했냐면 악수는 하더라도 악수는 두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해가시면서 네.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네. 필요 오면 악수를 하는 것 이 상황을 전면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넌지시 이제 그렇게 약간. 또, 현실을 또 인정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악수를 못 한 이유가 국힘의 저 분위기를 봤을 때 아직은. 저렇게 윤어게인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장동유 후보가 뒤처진 이유였다가 전환길이라는 더 이상한 네. 국힘이 이상한 분들이 많지만 네. 더 이상한 전환길 씨의 저 어떤 지지 때문에 그렇죠. 장동유 후보의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네. 도저히 아마 악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국힘도 조금 변화가 되고 네. 그러면 그때는 악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가서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영 그 환경 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의 소신은 네. 그저 악수는- 미워도 악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악수 한번 하고 눈 예. 한번 마주쳐 주자 뭐 이렇게 예. 생각을 좀 하시는군요. 예. 네, 어렵습니다. 참 모든 문제가 정치인들에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의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의 봄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